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보안이 세기로 유명한 델라웨어주의 스미르나 지역의 제임스 티본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수감자들은 4명의 교도관을 인질로 붙잡았다가 오후 2시쯤 1명을 그리고 8시쯤 추가로 1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인질극이 발생하자 곧바로 지역 경찰관 수십 명이 출동했으며 교도소 주변이 긴급 봉쇄됐습니다. 인질극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진압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도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감자들이 마지막까지 억류 중이던 여성 교도관도 구조했다고 밝히고 그녀는 현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질극을 벌인 수감자들은 지역 언론에 전화를 걸어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설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인질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모든 수감자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도소 예산 배분에 대한 정보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질극이 발생한 교도소는 2,500명의 죄수를 수감할 수 있는 델라웨어주 최대 남성 교도소로 지난 2004년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성폭행하고 7시간가량 인질로 잡았다가 사살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며 체포를 시도했지만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부상을 입고도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45분경 뉴욕의 북부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와 키어니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많은 수의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고 용의자를 포위하면서 체포 작전에 들어갔지만 총격전 끝에 용의자는 결국 달아났습니다. 경찰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벌어진 차량 화재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비번이던 뉴욕시경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43분경 파크 드라이브의 시티 아일랜드 로드에서 2012년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비번인 2명의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구조를 위해 불길이 치솟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2살 경찰관은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복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운전자 여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롱아일랜드에서는 비번이던 경찰과 소방관이 위험했던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구해 화제입니다. 사고는 롱콘코마에 위치한 60번 출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동쪽 방면을 운행하던 SUV와 트럭이 부딪혔고 SUV 차량이 뒤집어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고속도로 순찰 당국 토마스 모타렐리 경관과 제프리 듀포스 소방관은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에서 내려 불이 난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36살 여성을 구조했고 이 여성과 트럭 운전자는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소형 버스 한 대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콜로니아 휴게소 인근 북면 도로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북행 차선 2개가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루트 27의 132번 출구까지 차량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버스 전복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복을 비롯해 소방 물품을 훔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저지시티의 소방서 앞에 주차된 소방 트럭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이 여성은 훔친 소방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션애비뉴에 위치한 이 소방서는 지난주인 26일에도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한 사이 절도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지난주의 절도 역시 이 여성의 소행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브롱스 경찰이 주사 바늘을 이용해 가게 종업원을 협박한 절도범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2월부터 모리세니아 섹션의 가게 최소 3곳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월 15일 서던 블러버드의 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선반에 놓여있는 물건을 주머니에 담았고 종업원과 마주치자 주사 바늘을 보이며 찌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은 약 $140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1월 20일과 1월 24일에도 발생하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제보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밤사이에 뉴저지 몬마우스 카운티 내 한 맨션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800만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정 직후 콜츠넥에 위치한 이 맨션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으면서 집안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집은 수년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화재로 $800만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화재 경위를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양센터에 돈을 지불하고 입양올 아이를 고대하던 예비 부모들이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해 16개 주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입양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부부는 결혼 후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다가 임신을 포기하고 3년 전 IAC 입양센터를 찾아 입양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며 어제 갑자기 파산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IAC 센터에 $15,000의 입양 절차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의 IAC 센터는 사전 안내 없이 어제 파산 관련 메일을 보냈으며 전화 연결도 현재는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산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달 30일 올버니 주청사에서 열린 뉴욕시 예산안 청문회에서 추방 사유 범죄 리스트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연방 이민 당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국선 변호사들의 모임인 법률 지원 소사이어티는 진보적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은 비인도적이고 파괴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 불체자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는 총 170개로 현재 이 리스트에는 강제추행, 중절도와 음주운전 등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